네, 1번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상대방 분은 월드카드, 그 사람이 바라보는 1번님은 여사제 카드로 나타나 있어요. 여사제는 워낙 도도한 인상이 강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1번님의 태도가 상당히 소극적이거나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 가능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1번님 쪽엔 잃어버린 사랑을 기다리는 카드와 슬픈 추억이 잠겨있는 카드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1번님 입장에선 그 힘듦을 티내지 않고 그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보기엔 그저 차가워 보이는 여사제의 모습이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망설이고 주저하는 카드도 나타나 있고요. 짙은 보라색과 남색이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촉을 세우면서 신중에 신중을 가하는 모습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1번님한테 관심법을 시전하고 있기는 한데 제대로 관통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여사제는 자기 본인도 본인 마음을 모를 때가 많거든요. 생각의 균형을 이루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대립과 갈등 같은 게 많아서 뭔가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 워낙 깊고 깊은 고민과 갈등을 거치는 그러한 과정을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아직 뭔가를 섣불리 말할 수도 없고 밝힐 수도 없는 상태와 같은 거거든요. 아직 정해진 바도 없고 명확하지 않은 감정을 스스로도 잘 알 리가 없죠. 스스로도 모르는 속을 타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법이 전혀 제대로 통하고 있지 않는 상태임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1번님은 그렇게 알기 힘든 여사제지만 정작 1번님의 색감은 굉장히 솔직하고 숨기는 게 없는 에너지예요. 금색, 주황색, 빨간색이 들어와 있는데요. 모두 양의 색깔들이에요. 양의 기운은 외향적이고 발산하고 드러내는 에너지에 가깝죠. 여사제와는 전혀 정반대의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음의 에너지가 여사제처럼 숨기는 에너지라면 1번님은 그런 음의 에너지가 아니라 전부 양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금색은 태양의 빛이란 말이죠. 태양은 하늘에 떠 있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데 뭘 숨기겠어요. 빨간색도 상당히 본능이 충실한 색깔이거든요. 배고프면 바로 밥 먹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 사고, 해보고 싶은 건 바로 도전해보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화끈하게 대시하고, 이렇게 자신의 욕구에 굉장히 솔직하고요. 그런 것들을 쟁취하기 위한 강한 의지와 용기가 있는 색깔이에요. 기면 기고 말면 많은 거지. 돌려 말하는 에너지가 아니죠.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관계를 의미하는 구리색도 함께 붙어 있으니까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당시에도 뜨거운 열정을 다 쏟아내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그 사람한테 굽히고 싶지 않은 마음도 강하신 것 같아요. 금색은 자신의 위상이 떨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1번님을 얼음공주 여사제처럼 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뜨거운 열정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해도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거나 붙잡을 생각은 없다는 거죠. 그런 고고함이 그 사람을 더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본인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로 보이기도 해요. 상대방이 짙은 남색은 자신만의 독특한 세상이거든요. 1번님을 자기 기준에서 자기 수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제대로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1번님의 솔직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으니 그 사람의 관심법은 통할 수가 없어요. 1번님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 세상을 보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부정적인 자기 세상 속에만 갇혀서 1번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니까 긍정적인 해결책이나 미래를 그릴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타난 월드카드 또한 그 사람만의 세계거든요. 본인이 만들고 완성시킨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은 꽉 막혀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월드카드와 짙은 남색의 공통점은 융통성이 없거든요. 쉽게 변화하기 힘든 고집과 자신만의 신념 같은 것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1번님 입장에서도 그 사람의 틀을 깨 부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은 그 틀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려운 상태다. 자신의 생각이나 성격을 쉽게 고치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걸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이미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결혼을 했어도 쟤는 그냥 혼자 살아야 맞는 앤데 싶은 케이스가 있잖아요. 연애를 하긴 하더라도 저럴 거면 연애는 왜 하지? 솔로로 지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경우 나의 파트너와 함께 타협하고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힘이 부족하고 자기 특색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 분이 그런 경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정말 혼자서 살아갈 수 있나를 보면 사랑을 의미하는 분홍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결핍은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랑을 받고 싶기는 한 거야. 근데 사랑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주는 방법을 몰라. 1번님의 솔직한 사랑이나 적극적인 연애 방식 같은 것들을 직접 겪고 그런 사랑을 받을 때 기분이야 좋지만 그 사랑을 받아쳐낼 매뉴얼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랑을 받는 순간에도 어딘가 어색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세상 속에서 자기답게만 사는 게 익숙한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변할 생각도 없으면서 자신의 세상을 온전히 연인에게 내어주지도 못하면서 또 그 안으로 들일 준비도 안 됐으면서 그런데 사랑에 대한 결핍만은 있다 보니까 문제인 거죠. 거기다 그 사람도 자기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자존심까지 더럽게 세다고 나오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쉽게 굽히는 사랑을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연애랑 결이 안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1번님이라는 굴러 들어온 복을 그 사람 스스로 차게 되는 거예요. 1번님도 지금 콧대 높게 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싶어요. 그리고 상대 쪽인 보라색, 남색과 같은 음적인 에너지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번님의 양의 기운은 위풍당당하다면 그 사람은 조금 많이 쭈구리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카드를 보면 그 사람이 느끼기에 1번님은 자신감을 가져도 될 만큼 뽀대나는 외모를 가진 모양이에요. 예쁘고 잘생기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그렇게 잘난 외모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외모, 이상형에 가까운 외모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외모 때문에라도 인기가 없진 않을 거라서 자기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냥 혼자 자기 세상 속에 처박혀서 지내는 게 솔직히 큰 불편감이 없기도 하고 편한 것도 있고요. 이 상태는 다르게 말하면 경쟁심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른 경쟁자들과 굳이 경쟁까지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조용히 1번님을 진득하게 지켜보면서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에 가깝죠. 결국 누가 끊어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답답하죠. 그 감옥 같은 세상 속에서 누가 억지로 꺼내줘야 돼. 근데 1번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꺼내주려고 해도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보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애라는 게 저렇게 고리타분한 상태로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지금 카드 상태로는 헤어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헤어진 상태라면 더욱이 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도 그 사람의 모습은 변화 없음의 월드 카드이기 때문에 스스로 연애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의지도 없지, 다른 경쟁자랑 싸울 경쟁심도 없지,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그래요. 지는 게 무섭고 실패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지고 실패하면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검의 여왕 카드까지 들어왔어요. 여사제도 차가운 얼음공주 카드인데 검의 여왕은 칼까지 들고 있으니 당장이라도 썰릴 것 같아서 무서운 거죠. 1번님이 삐져도 단단히 삐졌을 거다. 냉정하게 돌아섰다. 자길 다시는 봐주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펜타클 기사처럼 바보같이 연락도 못 해보고 저렇게 미련만 쥐고 있네요. 그리고 펜타클이라는 요소 자체가 계산을 한다는 특징이 강해서 본인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 계산기 두드리면서 때를 기다리는 성향도 있는데요. 달카드도 함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지가 아무렴 1번님한테 관심법을 쓰고 지금인가 아닌가 기회를 노려봤자 본인이 직접 움직이기 전까진 그 결과를 절대 알 수 없는 상태임을 카드가 알려주네요. 더군다나 여사제랑 검의 여왕으로 1번님을 보고 있다는 건 1번님이 먼저 연락할 리 없다는 걸 아주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서 그 사람도 엄청 답답해하고 있는 게 보여져요. 악마 카드도 추가적으로 들어오는데요. 진짜 미련이 엄청나긴 한 거예요. 악마 카드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의 족쇄에 묶여있는 카드잖아요. 스스로 그 족쇄를 풀지 않는 거기도 하고요. 결국 1번님이라는 족쇄에 아직도 묶여 있으면서도 스스로 풀 생각은 없는 상태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완즈 6번 카드가 나타나 있는데요. 완즈 6번 카드는 너의 열정과 나의 열정이 결합하여 함께 승리를 이루고 즐거워하는 카드거든요. 10점 만점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이랑 놀면 3에서 5 정도 재밌는 게 1번님이랑 놀면 10만큼 재밌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잘 맞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즐거웠다는 거죠. 1번님이 주는 적극적인 사랑도 사랑이지만 우린 합이 잘 맞는 부분이 있었어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1번님에게 공통적으로 행복의 컬러 주황색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사람의 결핍을 행복감으로 채워주던 존재라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그 행복을 지키고 다스리는데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라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쨌든 1번님에 대한 좋은 기억과 감정들을 아직도 지니고 있고요. 강한 미련까지 남아서 염탐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들도 같이 보이거든요. 겁쟁이 상태라서 아직은 한심하게 아무런 미동도 없지만 그 사람이 결국엔 소심한 한 방을 딱 날려주는 날이 오긴 온다고 나타나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용기겠지만 1번님이 느끼시기에는 조금 시시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소심한 연락일 것 같아요. 그 사람과 겹지인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인을 통해서 간접적인 소통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결국은 1번님한테 썰리기 싫어가지고 전면 승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이 소심할 것 같다는 게 포인트고요. 아무래도 금색, 빨간색, 구리색이 있는 1번님께서 훨씬 그 사람이 길을 잡아도 확 잡을 수 있고 기세 자체가 강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람이 길을 다 피기에는 조금 힘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분이 좀 많이 소심하더라도 애썼다 하면서 자비롭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언 카드에서도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카드가 떴기 때문에 슬픈 추억에 잠겨있기보다는 즐겁고 예뻤던 추억을 더 많이 생각해 주시고 결국은 잘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마녀 dun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 네, 이번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그 사람은 여사제로 나타나 있고 그 사람이 바라보는 2번님은 행맨카드로 나타나 있어요. 행맨카드는 해왕성과 미칭이 되는데 해왕성은 사랑과 연민, 헌신을 상징하는 행성이거든요. 그래서 2번님은 헌신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행맨카드는 거꾸로 매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랑과 헌신의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목을 잡는 현실적인 상황상, 입장상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2번님의 속사정과 입장, 상황 등을 고려하고 이해하면서 그 사람 역시 여사제와 같은 마음과 태도로 그저 관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사제도 상당히 속이 깊고 지혜로운 카드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름 현명한 선택을 하고자 2번님에게 쉽게 다가서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의미하는 분홍색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슬픈 추억 때문에 아쉽기만 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싶습니다. 카드도 함께 들어와 있어요. 2번님이 보시기엔 여사제와 같은 그 사람의 태도가 도도하기만 하고 속을 도무지 알 수 없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 시그널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알기 힘들고 파악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여사제가 감추고 있는 깊은 속마음은 이렇게 2번님을 향한 애정어린 마음이 있구나 카드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나타난 짙은 남색은 쉽게 꺾을 수 없는 그 사람만의 고집스러움과 가치관 그리고 기준 같은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엔 이건 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선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에 대해서는 이번님께서도 그건 나도 동감하는 바야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분 모두에게 같은 남색이 들어와 있거든요. 서로의 가치관이 통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다 행민카드, 발목이 묶여있는 이번님의 모습으로 봤을 때 외부 요인이 가로막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테고 관계의 선택권이나 주도권이 제한된 상태이기도 하겠지만 결국 그런 현실적 상황과 제약을 인지하고 스스로 받아들이고 수긍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체념을 한다기보다 납득을 한다는 것에 가까운 것 같아요. 행맨카드는 거꾸로 매달린 사람치고는 얼굴빛이 아주 밝은 카드예요. 멈출 수밖에 없는 현실 안에서 내적 성찰을 하고 이참에 과거도 좀 돌아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깨달음을 얻는 카드거든요. 아,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구나. 기다려야 하는 때구나. 우리는 잠시 멈춰가야 하는 때구나. 기다림이라는 걸 그 상황 안에서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선택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게 아주 안 힘든 건 아니에요. 물론 힘들죠. 하지만 해왕성이라는 행성은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사랑과 연민의 행성이잖아요.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할 건 없죠. 그래서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정신과 마음을 가다듬어서 좋은 쪽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의 카드 속의 인물의 표정이 평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의 시간을 성찰의 기회로 삼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지 격하게 저항하거나 심히 괴로워하며 발버둥 치는 카드와는 결이 많이 다르죠. 그만큼 상대방 분이 이번님을 매우 성숙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이번님이 정말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가 잘 지내기만 하면 그거면 됐다. 이런 심정과 같은 거죠. 너와 나의 생각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거니와 네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이 현실적인 상황까지도 나는 다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이번님의 깊은 이해심을 그 사람도 크게 믿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의 관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두 분의 색감에 초록색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록색은 감정적인 교류를 의미하는 색깔이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어쩌면 머리로만 이해를 하려고 한다거나 입장 정리만 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네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진솔한 감정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 각자 자기 나름의 통찰력을 발휘해서 상대의 감정을 읽으려고 하는 거죠. 궁예질을 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어림짐작으로 아 이렇겠구나 하고 넘기는 부분들이 꽤 많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도 이번님한테는 관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구리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 면에서는 그 사람보다 표현을 더 많이 하시거나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꽤 많이 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반면에 상대방 분은 일종의 여우 기질이 조금 보여져요. 이번님이 끌어내려고 했던 말의 핵심을 요리조리 피해서 이야기하는 기술? 그런 게 보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건 대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생각이나 가치관 같은 건 얼마든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생각만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유되는 마음이 없어요. 나는 너를 좋아해 보다는 내 생각은 이래 이런 말만 오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주황색 기운이 있기 때문에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님이 보기에도 그 사람이 재미는 있어. 근데 재미만 있는 거예요. 이번님의 색감은 금색, 남색, 갈색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색감이 단 한 장도 없거든요. 그만큼 무게감이 있고 굉장히 진지한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님이 그 사람의 유머를 바라볼 때는 분명 즐겁기는 한데 그 사람한테 맞춰서 그 사람과 어울리는 유머를 치고 같이 가볍게 어울려주기에는 이번님이 너무 어른이신 거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치는 개그를 이번님께서 다큐처럼 받아들인다거나 혹은 이번님이 던진 하이 개그를 그 사람이 받아치기에는 좀 로딩이 조금 오래 걸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마치 세대 차이처럼 한쪽은 유치하고 한쪽은 너무 진중한 간극 같은 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주황색은 행복 바이러스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이번님께서도 분명 그 사람에게서 호쾌한 에너지를 전달받은 적 있기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기운이 거기까지만 보인다는 거죠. 말로 하는 소통도 문제지만 정서적인 교류 역시 많이 부족한 관계로 보여져요. 그리고 초록색은 마음이 편한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초록색이 없다는 건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마음이 편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한테 짙은 보라색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님을 대할 때 그 사람 역시 긴장감이 도는 모습이 있어요. 이 장난 쳐도 되나? 좀 그런가? 이런 갈등이나 긴장감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도 장난 하나 치는 것조차 마냥 쉽지만은 않았던 거죠. 그만큼 이번님한테 기세적으로 많이 밀려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번님을 굉장히 드높게 보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번님의 골드 색감은 상위 차원, 왕에 해당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길 수 있는 색깔이 없어요. 그만큼 이번님의 지위나 능력이 훨씬 앞서 있거나 실제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혹은 정신연령 자체가 그 사람에 비해서 훨씬 성숙하거나 어쨌든 이 관계에선 이번님이 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이
강한 책임감과 희생정신까지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임하는 관계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세울 게 별로 없는 거기도 해요. 이번님은 그 사람한테 현실적인 부분이든 정신적인 부분이든 지식적인 부분이든 뭐든 내어줄 게 많은데 그 사람은 이번님한테 내어줄 게 없어요. 유머로 웃겨주는 게 전부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사랑을 의미하는 분홍색은 나타나 있죠. 이번님을 좋아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사랑에는 차이가 많이 크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열정을 의미하는 빨간색도 있기는 한데 굉장히 약해요. 거의 분홍색이랑 차이가 없을 정도로 연한 빨간색이 들어와 있어요. 빨간색은 강한 열정, 의지, 용기를 의미하는 색깔인데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연한 만큼 용기가 부족한 거예요. 사랑을 지키고 쟁취해낼 용기랑 의지가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번님 같은 큰 사람을 담기에는 그 사람의 그릇이 작은 거예요. 대범함이나 자신감 같은 부분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컵에 기상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가가 볼까? 연락해 볼까? 이런 고민 자체는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근데 스스로 자꾸 용기를 꺾어요. 해도 안 될 텐데. 굳이 뭐하러. 이런 겁쟁이 같고 패배자 같은 모습들이 추가 카드로 들어오네요. 컵킨 여왕제 카드도 들어왔는데요. 이걸 보면 이번님을 마음이 넓고 굉장히 근사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건 추가 카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드 2번, 컵 6번 카드를 보면 여전히 적극적인 행동력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거나 연락을 해올 용기는 아직 없는 상태예요. 호의적인 마음도 있고 미련도 있지만 소드 2번은 어쩌지? 딱 그 상태거든요. 컷 페이지 카드도 함께 나타나 있는데 페이지 카드는 초보자를 의미하잖아요. 뭘 해도 어설프고 서툰 상태예요. 적극적인 대시든 재회 연락이든 결국 감정을 전달해야 하는 행동인데 그런 감정을 다루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툰 상태라는 거죠. 더군다나 감정적인 교류가 적었던 관계로 보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교류를 원래도 잘해오던 관계였어도 특히 재회 연락 같은 거 쉽지 않을 텐데 하던 것도 어려운데 안 하던 걸 이제 와서 하려니까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할까 말까 고민 자체는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연한 빨간색은 무언가가 시작되는 단계, 페이지 카드처럼 초보자이자 초입 단계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만큼 연애에 있어서 아직 미숙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헤어진 관계라면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이제 막 싹트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초입 단계, 싹이 트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용기 부족인 건 어쩔 수 없지만요. 또 악마 카드까지 들어왔는데요. 욕망의 카드죠. 이번님에게 달콤한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카드예요. 다만 아쉽게도 소드 3번 카드가 함께 나왔는데요. 그 사람을 여사제처럼 무건수행하게 만들고 이번님을 행맨처럼 거꾸로 매달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과 같이 뭔가 상황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씁쓸함이 있는 관계가 맞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악마의 유혹에 빠지면 다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본능적으로는 끌리고 탐이 나고 욕심나는 사람이지만 마음대로 가질 수는 없는 존재. 어쩌면 애초부터 탐내면 안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은 자꾸 끌리는 존재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컵 3번 카드가 들어왔고 페이지 펜타클, 컵킹 카드도 함께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컵의 왕처럼 크고 아름다울 수는 있는데 표현은 페이지 카드만큼만 아주 살짝만 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컵 3번 카드, 쉽게 말하면 친구 같은 관계죠. 연인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카드들이라서 그렇게까지 최악의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절제 카드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가오는 속도는 많이 더디고 느릴 수 있어요. 떨어진 관계가 다시 결합되는 데에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고요. 그래도 절제 카드는 결국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이 서로 섞이고 융화되는 카드니까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 조언 카드로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도 들어왔거든요. 아직까지는 두 사람이 결실을 맺는다, 재회가 성공한다, 이렇게 깔끔한 결과론적인 카드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감정을 표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점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분위기로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분위기를 타고 자연스럽게 결실을 맺을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으니 그때를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행맨의 입장에서는 사실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님보다는 여사제로 들어온 그 사람 쪽이 그나마 자유도가 있는 편이에요. 물론 그 사람도 갈등과 고민이 깊어서 결단을 내리기 힘든 건 맞지만 고민을 계속할지 끝낼지만 결정하면 되는 사람이랑 아예 발이 묶여서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지금으로서는 그 사람이 스스로 다가와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다만 이 과정을 기다리고 견딜 자신이 있으시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자신이 없는 분들에게까지 잘 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라고 쉽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네요. 어쨌든 제 리딩은 참고용일 뿐이니까요. 이번님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참고해 주시고 충분한 고민과 선택은 결국 이번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더 기다려볼지 여기서 그만둘지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 마녀 둔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 네,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상대방은 운둔자 카드, 3번님은 월드카드로 나타나 있네요. 월드카드는 자신만의 완성된 하나의 세계를 의미하고 더 뺄 것도 더할 것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딱 안성맞춤의 상태이기 때문에 충만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카드예요. 그래서 월드카드의 단점으로는 자기 세상밖에 모른다는 점이 있어요. 이미 정리될 건 다 정리가 된 상태라서 더 이상 확장하거나 변화를 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잘 둘러보지 않아요. 큰 변화를 겪는 걸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지키고 유지하는 건 좋아하지만 어떤 도전심을 발휘한다거나 자신의 견문과 세상을 넓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고요. 난 이대로도 충분해 라는 마음 때문에 점점 우물한 개구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모습은 은둔자 카드와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둔자도 자신만의 생각의 늪에 빠져 살거든요. 번뇌의 카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고민들, 생각들,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죠. 스님을 연상케 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생각이든 세상이든 혼자만의 세계 속에 고립되어 있고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모습은 두 분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 서로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자신만의 세계관들이 너무 센 거예요. 자기 개성들이 너무 강한 거죠. 결국에는 타협되지 않는 기질들이 있다고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3번님의 완성된 세계라는 건 더 뺄 것도 더할 것도 없을 만큼 딱 좋은 상태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3번님을 월드카드로 본다는 건 그만큼 완벽한 사람이라고 보는 면도 있겠지만 동시에 비집고 들어갈 빈틈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3번님 입장에선 사색이 잠겨있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너무 완벽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막상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한테 갑자기 차은우님이 와서 사귀자고 하면 완전 땡큐베리 감사지만 막상 사귀자니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남성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갑자기 카리나님, 장원영님이 와서 사귀자고 하면 마음이야 너무 기쁘겠지만 덥석 사귈 수 있으시겠어요? 물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용기 있는 용사님들도 계시기야 할 테지만 대부분은 그런 완벽한 사람들 앞에 서면 자존감도 좀 떨어지고 용기를 내기 힘든 부분들이 많죠. 아니 차은우가 카리나가 뭐가 아쉬워서? 왜? 이런 반응들이 주로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느끼는 3번님이란 약간 그런 벽이 느껴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랑은 사는 세계가 다른 것 같은 사람, 하물며 부자들만 봐도 그 사세구나 하잖아요. 그리고 노란색은 자존심과 자존감을 의미하는데요. 그 사람한테 들어와 있는 노란색이 너무 흐릿해요. 이건 3번님 앞에서 길을 제대로 못 피고 있는 모습,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쪽에 비웃음을 사고 있어요. 카드도 함께 들어와 있기 때문에 3번님에게 비웃음을 살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비웃음을 살까봐 무서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차은우랑 다녀? 제가 왜 카리나랑 다녀? 이런 걸 듣기 싫은 거죠.
그 사람은 지금 메타인지 중이다. 자기 주제 파악 중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짙은 파란색, 무지개색, 짙은 보라색, 반투명색이 들어와 있는데 보라색은 갈등하고 고민하는 색깔이고요. 반투명색은 관계와 소통을 의미하는 색깔이에요. 파란색은 소통하고 생각하고 집중하는 색깔이거든요. 그런데 무지개색이 저렇게 정신없게 들어온 걸 보면 진짜 번뇌의 카드 운둔자답게 머릿속이 너무 정신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오히려 집중력이 흐트러질 정도로 그 사람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바가 너무 많아서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해답을 찾기에도 너무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번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직은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3번님을 향한 속마음 카드에서도 파란색이 중복으로 등장하고요. 갈색이 2장씩 들어와 있어요. 파란색은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색깔이기도 하고요. 갈색은 굉장히 원리원칙적이고 현실적인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3번님을 향한 마음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현실적인 문제들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해 보이네요. 갈색이랑 파란색은 굉장히 신중하고 철두철미하고 신뢰가 중요하고 그만큼 책임감도 굉장히 강한 색깔들이에요. 그래서 정을 쌓아도 아주 오래오래 천천히 쌓아가는 타입이고요. 은근한 정도 있어서 한번 믿음을 준 사람에겐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고 의리도 있는 사람이에요. 좀 간단히 말하면 마음을 쉽게 열지 않고 남을 함부로 잘 안 믿는다는 거죠. 검증된 걸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3번님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을 들여 지켜봤을 가능성이 크고 만약 알고 지낸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이라면 앞으로도 신뢰가 생길 때까지 검증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또 갈색은 굉장히 투박하고 보수적이고 좀 세게 말하면 촌스럽거든요. 마치 서울에 이제 막 상경한 시골 청년처럼 서울에서는 눈 뜨고 코 베일까봐 주변을 엄청 경계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사에 신중한 사람인 거고 3번님을 향한 마음도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3번님을 대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3번님을 부정적인 의미로 의심을 한다거나 경계를 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3번님을 마치 저거 차은우 얼굴을 한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보면 욕먹고 비웃음을 살까봐 두려운 마음이 일단 가장 크고요. 3번님이라는 사람을 마치 다른 종족 보듯이, 다른 세상 사람을 보듯이 대하는 부분이 커요. 거기에 투박함과 촌스러움까지 더해지고 또 굉장히 꼬장꼬장하고 보수적인 마음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열린 마음으로 3번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람 눈에 3번님이 빈틈도 없는 사람으로 보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3번님의 마음의 색깔들은 너무나도 부드러운 솜사탕 같은 에너지거든요. 초록색이랑 흰색이 들어와 있는데 이 색깔들은 그 사람을 한없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배려심 깊게 보듬어주고 내 마음을 아낌없이 쏟아내는 색깔들이에요. 보라색도 함께 들어와 있는데요. 보라색은 갈등과 고민의 색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색깔이기도 해요. 사려 깊고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똑똑한 색깔이죠. 특히 대인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쓰는 초록색과 함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정말 친절하고 상냥하게 그 사람을 대하셨을 거예요. 또 보라색은 고차원의 색깔이기도 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은 심장 차크라의 색깔이라서 진심을 의미하기도 해요. 진실된 감정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 3번님 쪽에 나의 마음은 진실합니다. 카드까지 들어와 있어요. 3번님은 그저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고 솔직하게 그 사람을 대했을 뿐인데요. 그 사람은 많이 투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부드럽기보다는 거칠거칠한 타입이라서 3번님의 부드러움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죠. 저도 원래 지방 사람인데 서울에 처음 왔을 때는 서울 억양을 쓰는 남자들이 너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여자애들은 괜히 다 여우처럼 보이고 그랬었죠. 그 보들보들한 말투가 너무 간질간질거리고 시공간이 오그라들고 남자들은 다 걸걸하고 국밥만 먹는 줄 알았는데 서울 남자들은 왜 이렇게 애교도 많고 이름 하나를 불러도 왜 이렇게 부드러운지 정작 본인들은 애교 부린 거 아니라고 하는데 지방 사람인 제 눈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막 사람을 홀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굴던 촌스러운 시절이 있었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점점 적응이 되다 보니까 그게 여우짓이 아님을 알게 되고 내 마음을 농락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도 아마 이런 과정이,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3번님과 같은 솜사탕류의 사람을 지금까지 별로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적응할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보여져요. 만약 헤어진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런 솜사탕의 달콤함을 잊을 수는 없죠. 하지만 굳이 자기 같은 사람 말고 더 멋지고 좋은 사람들이 널렸는데 3번님 같은 사람이 자기를 다시 선택을 하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왕제 카드가 추가 카드로 들어왔거든요. 완주 5번 카드도 함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는 승산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경쟁력이 별로 없다. 거기다 지금 그 사람은 완주 7번 마법사 카드의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 많이 바쁠 수도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처리할 일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기상으로도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거나 재회를 하기에는 버거운 상태인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연애 쪽을 아예 쳐다도 못 볼 정도까지는 아니기는 한데 완즈 10번 카드, 소드 8번 카드까지 들어온 걸 보면 책임감이 강한 성향만큼 일도 사랑도 다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할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든 재회든 일단은 보류하는 느낌들이 있고요. 시기적으로 바쁜 것도 있지만 추가 카드를 보더라도 무엇보다 3번님을 너무 드높게 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 싶어요. 또 자신을 부족하다 여기는 낮은 자존감도 문제고요. 추가 카드로 은둔자 카드가 또 중복으로 들어와요. 소드킹까지 들어온 걸 보면 역시 너무 부수적이고 꼬장꼬장해.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매우 똑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결국 생각을 유연하게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걸 카드가 알려주고 있죠. 융통성이 완전 제로다. 꽉 막힌 생각 속에 갇혀 있으니 어차피 난 경쟁력이 없다. 저런 솜사탕이 왜 나를? 어차피 나 아니어도 좋은 사람 많은데 뭐.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으니 뭘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완즈 기사는 또 들어왔죠. 3번님을 향한 강한 열정은 말을 타고 저렇게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래도 완즈 기사는 행동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다른 카드들이 너무 신중하고 억압된 감정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스프레드에선 완즈 기사의 행동력이 엄청 크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타워 카드, 펜타클 3번, 정의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지금처럼 속으로만 끙끙 앓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난 안 돼, 난 경쟁력이 없어. 이런 생각 속에 갇힌 상태로는 관계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이 관계의 구조에 한 번 정도는 큰 변화가 생기겠구나 싶어요. 펜타클 3번 카드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을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거리감이 느껴졌던 관계가 조금은 가까이 붙어서 협력을 이루게 되는 어떤 뜻밖의 계기가 생길 것 같다고 보여져요. 두 사람 관계의 거리를 좁혀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제3자, 제3자의 도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정의 카드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역시 재회나 연애처럼 감정적인 협력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 대의적인 명분이 있는 계기나 사건, 그런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조언 카드도 행운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드가 들어왔어요. 결과 카드의 타워, 펜타클 3번, 정의 카드의 숫자들만 살펴봐도 수비학적으로 여왕제로 귀결되거든요. 여왕제는 로맨틱한 관계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받는 에너지의 근원이니까. 그래서 결과 카드들이 주는 힌트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러블리한 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크게 실망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3번님께서 원하는 행운과 기회가 생기길 바라고요. 그럼 3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 마녀 dun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 네, 4번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상대방 분은 황제 카드로 나타나 있고요. 그 사람이 보는 4번님은 달 카드로 나타나 있어요. 달 카드는 깜깜해서 앞이 안 보이는 불안감, 불확실성, 애매함 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에너지가 도전심 강한 황제라 하더라도 길이 보이지 않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니 섣불리 다가갈 수 없는 상태로 보이네요. 거기에 그 사람의 파란색, 회색, 무지개색, 남색을 보면 행동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도 해요.
남색과 파란색은 자신의 확고한 가치관과 신념, 고집 등을 의미하지만 회색은 회색 분자라고도 하죠. 어느 쪽에 설지, 무엇을 선택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무지개색 또한 남색의 꼬장꼬장함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자신의 신념만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생각도 수렴하면서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생각과 고민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생각의 반경을 넓힌 거죠. 그리고 회색과 파란색은 수용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좋은 색깔이지만 감정을 배제하고 상황을 너무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만 판단하려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분석하고 생각만 하느라 정작 행동력은 부족해 보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사번님이 느끼기엔 그 사람이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사번님의 입장이나 의견을 일단은 들어보겠다는 의지가 있고 사번님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않는 대로 멀찍이 지켜보면서 나름의 데이터를 쌓아가려는 타입이에요. 마음으로 사번님을 충분히 공감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지만 머리로라도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황제, 파란색, 남색처럼 원래는 매우 고집스럽고 자기 주관이 워낙에 뚜렷한 사람인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꺾이고 흩어지고 흔들리고 있는 상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 생각이 틀렸나?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인간이란 생각이 많아지면 소심해지죠. 생각이 많다는 건 신중하다는 것이고 조심을 많이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잘 모르는 거엔 겁부터 먹는 게 인간이죠. 그 사람에겐 지금 사번님이 달카드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아요. 뭔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솔직히 그런 깜깜한 길을 걸어가기가 두렵다. 뭐가 들어있을지도 모를 판도라의 상자를 당장은 열기 무섭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회색처럼 달카드 또한 애매모호함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이 봤을 땐 사번님도 자기한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고백 공격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헤어진 분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재회할 마음이 서로에게 동일하게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에겐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렇게 마음을 파악하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두 사람의 관계 자체가 어떤 깔끔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어요. 사번님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건 아니겠지만 은밀한 만남이라든지 숨겨야 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드러내지 못하는 관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도 보이긴 합니다. 많이 신중해야 되는 관계, 사귀거나 재회를 하기에는 매우 처지가 곤란하거나 애매한 관계, 그런 관계도 일부 계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사번님한테 진한 빨간색과 무지개색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느끼기엔 사번님께서 본인을 저항하고 밀어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빨간색과 무지개색은 화산이 폭발한 양상이거든요. 거기다 사번님 쪽에 나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카드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사번님께서 그 사람에게 실제로 짜증이나 화를 낸 경우라거나 욱한 마음에 헤어지자고 한 경우라거나 그 사람이 느끼기엔 나한테 화가 많이 났구나. 내가 싫은가 보다. 날 보면 짜증이 나나 보다. 이렇게 느낄 법한 상황들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반투명색도 같이 있거든요. 반투명색은 관계와 연결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은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 성질이거든요. 잘 지내고 싶은데 내 맘처럼 안 되는 것에 대한 짜증과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런 것들이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나한테 화도 내고 짜증도 내면서 만나기는 또 만나고 잘해줄 땐 또 잘해주고 연락은 또 하긴 하니까 확고하게 쳐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나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려나 싶다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보기엔 딱 달카드의 이미지 그대로 비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 쪽에선 신중할 것도 많고 조심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은 느낌이에요. 이래야 되는 건지 저래야 되는 건지 그 사람 입장에서도 뭔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일 수 있겠다 싶어요. 무슨 행동을 하나 하기에도 많이 조심스러울 수 있고요. 사번님을 향한 그 사람 속마음에 가슴 차크라의 색깔인 초록색이 들어와 있어요. 마음도 여리고 정도 많은 색깔이에요. 그 초록색이 매우 진하고 짙은 갈색과도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정말 오래된 관계일 가능성도 높고요. 설사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쌓인 애정이 정말 크다는 거예요. 초록색과 갈색은 모두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한번 정을 주면 그 마음이 되게 오래 가기도 하고 쉽게 마음이 변하지도 않아요.
4번님을 향한 사랑이든 의리든 변함없이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파란색도 중복으로 들어와 있고요. 보라색도 들어와 있는데 다 음의 색깔이거든요. 양의 기운보다는 음의 기운이 다소 정적이고 많이 느리죠. 4번님의 빨간색이 완전 양기가 충만한 색깔인데 그 사람에 비해선 4번님이 훨씬 불같고 빠릿빠릿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4번님이 원하는 속도, 강한 주도력, 그리고 빠른 피드백 같은 것들을 바라기엔 그 사람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도 쫓아가 주고 싶은데 그게 빨리 안 되니까 본인도 본인 스스로를 답답해할 것이고요. 자기 나름대로 4번님한테 맞춰주겠다고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본인도 본인 성질대로 하고 싶은 은근한 고집스러움도 있는 거예요. 일단 황제로 나타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보라색도 고차원의 색깔이거든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색깔이지 누구 밑에서 지시를 받는 색깔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또 여린 부분이 있고 많이 소심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정에 너무 약한 거야. 정을 준 사람한테 세게 못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 초록색은 나무란 말이죠. 4번님의 빨간색은 불이고요. 나무는 불에 타버리잖아요. 기세에서부터 이미 4번님한테 못 당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져준다고 져주고 맞춰준다고 맞춰주긴 하는데 본인도 본인의 쪼가 워낙 강하게 박힌 사람이라 변화를 한다는 게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다 자기도 자기 고집을 부리고 싶으니까 져줄 거면 자기를 확 내려놓고 져주든가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지는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오는 답답함도 많이 느끼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고요. 말로는 져준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져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4번님은 뚜껑 열리는 거지. 그 사람이 말만 청산유수인 것 같고 행동은 똑같으니까. 말로만 알겠다, 고치겠다, 더 노력하겠다, 네 마음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태도가 크게 달라지거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는 없고 말로만 그러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선 정말 노력하고 져주는 게 맞기는 한데 4번님 입장에선 똑띠 하는 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4번님께선 그냥 별 의미 없이 한 얘기도 그 사람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거나 속에 쌓아놓는다거나 하는 뒤끝이나 여린 부분까지 있다 보니 4번님 입장에서도 짜증이 안 날래야 안 날 수 없는 부분도 있겠구나 싶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이 너무 애견남, 애견녀 스타일이라는 건데 정서적으로는 여리면서 역할적으로는 황제를 고집하는 타입이라는 거죠. 그 사람도 되게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황제는 어딘가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부분은 있거든요. 파란색도 그렇고 갈색도 그렇고요. 남색도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되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건 맞는데 일은 정말 잘하겠다 싶어요. 일은 잘해도 연애는 좀 다른 거지. 사랑스러운 색깔은 아니거든요. 황제 또한 옛날 경상도 아빠를 연상케 하는 카드죠.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하죠. 사랑이 서툴든 능숙하든 다 자기만의 사랑 방식이 다른 거라서 크게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4번님한텐 속 터지는 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또 본인 속이 터진다고 하겠지. 어쨌든 그 사람 쪽에 당신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카드가 들어와 있어요. 스프레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땐 뭔가 자신의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거나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번님한테 너야말로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해. 너야말로 내 마음 다 모르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신뢰를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삼성의 로고도 파란색이죠. 초록색 또한 결국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감정이기 때문에 신뢰라는 단어랑 매우 밀접해요. 한 번 정을 준 사람한텐 정을 끊기도 어렵고 잘 잊지도 못하는 색깔이고 또 그런 사람을 배신할 줄도 모르고 끝까지 믿으려는 경향이 강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번님을 향한 사랑이라든지 일이라든지 변함없다고 했었죠. 나 고집불통인 거 맞아. 재밌는 사람도 아니고 고리타분한 것도 맞아. 그래도 일편단심일 자신은 있어. 배신 안 할 자신도 있어. 근데 그걸 네가 잘 몰라주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너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잘 모르겠어. 나는 네가 너무 어려워. 네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네가 마음을 풀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 방법에 대해 고심하는데 너는 아예 나를 쳐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 나도 상처 되게 잘 받거든?
내 마음이 어떤지도 헤아려 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추가 카드에 태양 카드도 들어와 있고 컵 10번, 컵 6번 카드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4번님 곁에 당장 달려가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지만 컵의 요소들은 감정만 일렁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속에서만 꿈틀거리기 때문에 완즈의 비율이 좀 많이 나와줘야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데 지금은 감정만 요동치는 거죠. 왜냐하면 소드 카드들도 등장을 했고 타워 카드, 펜타클 4번 카드도 나타나 있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선 자신의 마음이 차단당한다는 느낌을 아무래도 받고 있는 거예요. 펜타클 4번 카드는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는 카드거든요. 펜타클이라는 속성 자체가 안정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안전하려고 가만히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더 나빠질 일도 없으니까. 타워 카드 옆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선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들이 많긴 많은가 봐요. 본인이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게 될 수도 있고 화를 더 돋구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4번님한테 대시를 하거나 재회 연락을 하지 못하는 중일 수 있고요. 아까 완즈 2번 카드도 들어왔었고 완즈 페이지 카드도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시선은 4번님을 향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컵 2번 카드, 마법사 카드도 들어왔는데 마법사의 다재다능함을 활용해서 황제의 무대뽀 정신을 발휘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감정과 4번님의 감정을 연결시키고 싶다는 그런 열정과 의지가 있는 상태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4번님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컵 2번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양보하고 배려하는 건 당연히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고요. 강압적이기보다는 부드럽게 리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다 여왕제 카드가 들어와 있어서 역시 4번님을 이상적인 사람, 이상형쯤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4번님이 남성분이라면 그 사람이 4번님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4번님을 향한 그 사람이 답답하지만 순수하고 고집스럽지만 여리고 예쁜 마음들이 이렇게 많은 카드에 담겨 나오기는 했는데 문제는 완즈 카드들이 죄다 염탐하고 지켜보는 카드밖에 없어요. 완즈 자체가 불꽃이고 행동력을 의미하는 건 맞지만 불이라는 것도 양의 불이 있고 음의 불이 있단 말이죠. 점성학이나 사조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양의 불은 화가 나면 주먹으로 한 대 바로 치지만 음의 불은 화가 나면 속으로 칼을 갈죠. 이렇게 같은 불이라도 행동력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다 소심한 완즈 카드들만 나와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결과 카드도 역시 완즈 3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완즈 3번 카드는 지금 당장의 결과나 결실보다는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카드예요. 절망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더 기다려라 한다는 점에선 지금 당장은 좀 답답할 순 있죠. 거기다가 소드 페이지 카드까지 붙어서 나왔어요. 이 카드도 회색, 파란색, 무지개색처럼 생각만 많이 하느라 행동도 못하고 결정도 못하는 카드죠. 그나마 등급 높은 완즈 여왕이 나오기는 했는데 소드 페이지와 원즈 3번 카드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인 카드들의 소심함 때문에 완즈 여왕처럼 좀 화끈하게 그 사람이 다가와 주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겠구나 싶어요. 마지막 조언으로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카드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4번님을 향한 마음은 변함없이 굳건했었죠. 그리고 결과 카드에서도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기대에 봄직하다, 희망적이긴 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답답함을 도무지 견디기 힘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는 분들에겐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많은 생각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4번님이라는 어려운 존재에 대해서 많은 분석이 필요한 것 같으니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는 마음으로 내가 넓은 아량을 베풀었다라는 마음으로 지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좌우지간 4번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관계가 흘러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더 자세한 내용과 개인 맞춤형 리딩이 필요하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로마녀 둔자의 마이봇은 다양한 주제의 타로 스킬이 준비되어 있으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여 다양한 리딩을 즐겨보세요.